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수연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80살의 몸은 매일 아침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손목도 뻐근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남편 민호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문을 펼쳐든 채 안경 너머로 활자를 훑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으로 가서 밥을 데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침 드세요. 수연이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민호는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나가봅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호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갔습니다. 바둑을 두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돌아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외로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수연은 민호를 사랑했습니다. 민호도 수연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민호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를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수연은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민호는 피곤하다며 돌아 누웠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아이의 생일도 수연 혼자 챙겼습니다. 민호는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장성에 독립했습니다. 민호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수연이 말을 걸어도 그래요, 알았어요 정도의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었을까? 동반자? 가정부? 아니면 그저 익숙한 가구 같은 존재일까? 그런 수연에게 작은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합창 수업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사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상냥했습니다. 수강생은 대부분 60에서 80 사이의 노인들이었습니다. 모두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나뉘어 화음을 맞췄습니다. 수연은 알토 파트였습니다. 그날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연은 점심을 먹고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몇몇 수강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연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발성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에, 이, 오 모두 함께 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은 악보를 펼쳤습니다. 이번 주에 연습할 곡은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익숙한 곡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멜로디에 몸을 맡겼습니다. 목소리들이 겹쳐 하나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허전함도 50년의 무게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복도로 나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노래 참 잘 부르십니다. 낯선 남자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백발이었지만 자세가 곧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부를 뿐이지요. 수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베이스 파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든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파트 사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문득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합창을 시작했을까? 혼자 사는 걸까? 아니면 가족이 있을까? 그리고 수연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왔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몇몇 수강생이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본 그 남자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이스 파트 자리였습니다. 남자는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알토 파트는 교실 반대편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곡을 배웠습니다. 그대 있는 곳까지라는 노래였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였습니다. 가사가 애틋했습니다. 강사가 파트별로 연습을 시켰습니다. 먼저 소프라노가 불렀습니다. 그 다음 알토가 불렀습니다. 수연은 악보를 보며 또박또박 음을 짚어나갔습니다. 테너 차례가 지나고 베이스가 불렀습니다. 그때 수연은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고 깊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음정도 정확했습니다. 수연은 무의식 중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합쳐서 불러볼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모든 파트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화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파트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베이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번 주에 인사드렸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돌아보니 그 남자였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베이스 파트지요. 김수연입니다. 알토입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노래 좋았습니다. 그대 있는 곳까지요.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멜로디도 아름답고요. 합창을 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1년쯤 됐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수업이지요. 아직 서툽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음정도 정확하시고요.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가 됩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퇴직 후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져서 합창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지만 대화가 많지 않다는 것, 합창이 유일한 낙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업이 재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마음이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정우와의 대화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의 목소리, 표정, 눈빛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정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가 인사했습니다. 네, 선생님도요. 혹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습니다. 수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문화센터를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수연은 카페라테를 시켰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집을 자주 읽는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조금 놀랐습니다. 민호는 책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신문과 골프 잡지가 전부였습니다. 시는 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시인을 좋아하십니까? 수연이 물었습니다. 정지용, 윤동주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나태주 시인의 시를 자주 읽지요. 풀꽃이라는 시 아십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 시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다고요. 자세히 봐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수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요. 수연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데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드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침묵만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정우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기 전까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그 사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우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와 나눴던 대화, 카페에서 마신 커피, 창밖으로 보였던 석양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와의 일상은 변함없었습니다. 아침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복지관에 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민호에게 정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단지 차 한 잔 마신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옷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을 살폈습니다. 80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배운 곡을 복습했습니다. 그대 있는 곳까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수연은 노래하면서도 자꾸 정우 쪽을 힐끗 봤습니다. 정우도 가끔 이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저 그렇지요. 선생님은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우도 자신을 생각했다는 뜻일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또 카페로 갔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나이덕 시인의 그리운 것은 다 멀리 있다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한 구절이 마음에 남더군요. 어떤 구절입니까? 그리운 것은 다 멀리 있고 가까운 것은 그립지 않다는 구절입니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은 가까이 있지만 그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무언가가 그리웠습니다. 깊은 말씀입니다. 수연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무엇이 그리우십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대화가 그립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를 일찍 보냈습니다. 10년 전이지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봅니다. 외로우셨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우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책, 음악 취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수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6시가 넘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택시를 불러드리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지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차 한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압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버스가 왔습니다. 수연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연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계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에 거실 불을 켰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갔다 오는 겁니까?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합창 수업 다녀왔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은 3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7시입니다.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따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잠깐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냥 동료 선생님들이랑 차 마셨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늦습니다. 다 같은 이유입니까?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차가운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누구랑 있는지 압니다. 복지관에서 같이 바둑두는 사람이 봤다고 하더군요. 남자랑 카페에 앉아 있었다고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5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차 마신 것 뿐이에요. 차만 마셨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합창 수업같이 듣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야기가 잘 통해서.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요? 나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한다는 겁니까?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민호와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그랬습니다. 당장 그 수업 그만두십시오. 민호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수연이 처음으로 거부했습니다. 민호는 놀란 듯 수연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합창은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빼앗지 마세요.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80입니다. 체면이 있지. 이게 말이 됩니까? 체면이요? 50년 동안 당신은 저한테 뭘 해줬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넨 적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50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연을 바라만 봤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 행세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 없잖아요. 수연은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허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호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50년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합창을 그만둬야 할까? 정우를 만나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과 민호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각자 먹었습니다. 민호는 안방에서 잤습니다. 수연은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수연은 합창 수업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지만 집에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정우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호도 복지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놀라서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민호가 소파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연은 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디 아파요? 어디가 불편해요? 가슴이 아픕니다. 민호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민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수연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민호를 진찰했습니다. 수연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협심증입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입원해야 하나요?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도 더 해야 합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를 병실로 옮겼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호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연은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나이 든 손이었습니다.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늙었구나.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구나.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수연을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 50년 동안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합창 수업 다니세요. 제가 막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당신 인생이 있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을 사랑 안 한 게 아닙니다. 표현을 못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연은 민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수연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죽을 끓여갔습니다. 과일을 깎아 먹였습니다.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둘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왜 일에만 매달렸는지 말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연도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막막함,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갈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수연이 답했습니다. 민호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차를 끓여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가 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합창 수업은 언제입니까? 내일 수요일이에요. 가세요. 제가 괜찮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저도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구경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수연은 놀랐습니다. 민호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이 좋아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연이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정우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수연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민호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분이십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연이 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우입니다. 정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도 손을 잡았습니다. 김민호입니다. 부인께서 노래를 참 잘 부르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뒤쪽에서 지켜봤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불렀습니다. 마음을 담아 불렀습니다. 그대 있는 곳까지라는 노래였습니다. 민호는 앉아서 수연을 봤습니다. 아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50년 동안 이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옆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구나. 수업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부인을 두셨습니다. 압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호가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 노래 좋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듣고 싶습니다. 수연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도 수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80살의 봄이 천천히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리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수연과 민호의 일상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을 먹을 때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당신은요? 저도 잘 잤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복지관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집에서 수연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산책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50년 동안 당신만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차례입니다. 민호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서툰 손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접시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연이 웃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알았습니다. 민호도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요일마다 두 사람은 함께 합창 수업에 갔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구경만 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권유했습니다. 같이 부르시지 그러세요. 베이스 파트가 사람이 부족한데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해보세요. 수연이 격려했습니다. 음치인데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민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베이스 파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 옆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부릅시다. 정우가 악보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박자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낮게 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호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음정이 잡혔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세 사람은 카페에 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내 덕분입니다. 민호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남편 덕분이에요. 두 분 보기 좋습니다. 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수연이 물었습니다. 예전보다는 괜찮습니다. 합창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니 좋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배웁니다.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요. 민호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작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합창반 수강생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과 민호의 아들, 딸도 왔습니다. 손자들도 함께였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수강생들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연은 알토 파트에 섰습니다. 민호는 베이스 파트에 섰습니다. 정우도 옆에 있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대 있는 곳까지였습니다. 수연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화음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노래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80살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외로웠던 시간,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민호도 노래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안정되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구나.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강생들은 인사를 했습니다. 객석에서 아들과 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와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딸이 수연을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아들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잘하셨어요. 처음 해봤는데 떨렸다.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수연과 민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합창하시겠습니까? 네, 하고 싶어요.
당신도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요. 수연은 민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호도 수연의 손을 쥐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50년 동안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서로 노력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맞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눈처럼 내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80살의 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긴 여정이구나.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다시 찾을 수 있구나. 사랑도 그렇구나. 민호도 생각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구나. 옆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마음을 나눠야 하는구나.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함께 아침을 먹을 것입니다. 말을 나눌 것입니다.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 또 함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80살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벚꽃은 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봄이 올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경험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